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70세가 넘으신 나이에 이 문제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여러분, 10년 넘게 쌓인 기름때가 배관 속에 돌처럼 굳어서 막히면 결국 전문업체를 불러야 하고 수리비만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런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돈 2천 원이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청소 전문가로 일하면서 터득한 비법 중의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싱크대 냄새가 단순히 불쾌한 것 이상의 문제라는 걸 아시나요? 사실 그 냄새 속에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균들이 수백만 마리씩 살고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이런 세균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30만 원 넘는 수리비를 절약하는 방법. 둘째,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청소법. 셋째,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유지관리 노하우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싱크대 청소를 제대로 하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면 배관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싱크대 배수구를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가서 배수구 뚜껑을 열어본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싱크대 배수구는 매일매일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 세제 찌꺼기,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쌓이는 곳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잖아요. 김치찌개, 삼겹살, 튀김 요리까지 이런 기름들이 매일 배수구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 기름들이 차가운 배관 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겨울철 라면, 국물이 굳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이 기름 덩어리들이 층층이 쌓여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 덩어리 위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거기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름철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10배나 빨라집니다. 실제로 환경 전문가들이 조사해 본 결과 6개월 이상 청소하지 않은 배수구에서는 대장균을 비롯해서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균들이 냄새와 함께 집 안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힌 배수구를 방치하면 결국 물이 역류하기 시작해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경험 해보셨죠?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빠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혀서 물이 넘쳐 흐르기까지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뜨거운 물을 부어보거나 시중에서 파는 배수구 세정제를 사용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겉표면의 기름만 살짝 녹여낼 뿐 깊숙이 박힌 기름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강한 화학 세정제들이 오히려 배관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집의 배관은 이미 노화가 진행된 상태라서 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구멍이 뚫리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대공사를 해야 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받은 사례 중에 70대 할머니께서 시중 세정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셨다가 배관이 부식되어서 수리비로 80만 원이나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싱크대 청소할 때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청소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가장 흔한 방법이 뜨거운 물을 붓는 거잖아요. 물론 뜨거운 물이 기름을 녹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뜨거운 물로 녹은 기름이 어디로 갈까요? 더 아래쪽 배관으로 내려가서 다시 굳어버립니다. 결국 문제를 아래쪽으로 미루는 것뿐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각합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배관을 만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름이 더 단단하게 굳어요. 마치 캔들 왁스가 식으면서 굳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청소한 직후에는 시원하게 빠지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더 심하게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락스나 강한 화학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락스는 분명히 세균을 죽이고 냄새도 일시적으로 없애줍니다. 하지만 락스가 기름을 분해해 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락스의 강한 염소 성분이 기름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더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락스가 배관 자체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고무 패킹이나 실리콘 부분은 락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딱딱해지거나 갈라집니다. 저희 어머니 집도 예전에 락스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수구 고무 부분이 다 갈라져서 교체해야 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배수구 전용 세정제는 어떨까요? 이것들도 대부분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보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름 덩어리의 겉부분만 살짝 녹일 뿐입니다. 속까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요. 더욱이 이런 화학 세정제들은 환경에도 좋지 않고 잔여물이 남아서 나중에 음식을 씻을 때 그릇에 묻을 수도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청소를 너무 드물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냄새나 막힘 현상이 생겨야 그때서야 청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름이 돌처럼 굳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반대로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강한 세정제를 부어서 배관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죠. 청소도 적당한 주기와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해요. 가장 답답한 건 이런 잘못된 방법들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냄새나고 물이 조금 느리게 빠지는 정도였는데 잘못된 청소 때문에 완전히 막혀서 결국 전문업체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있는 천연 재료들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화학 세정제보다 더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20년간 터득한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재료도 집 근처 다이소나 마트에서 2,000원이면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과탄산소다입니다. 혹시 과탄산소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산소계 표백제라고도 불리는데 락스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세균 제거 효과는 더 뛰어나요. 가격은 다이소에서 1,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고 한 번 사면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과탄산소다의 가장 큰 장점은 물과 만나면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기름과 세균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산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분해시키는 원리라서 배관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예요. 찬물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뜨거운 물과 만나야 진짜 위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냉장고 냄새 제거할 때 쓰는 그 베이킹소다 맞아요. 그런데 베이킹소다가 기름 제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서 산성인 기름을 중화시켜서 분해해버려요. 더 놀라운 건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처럼 각각 사용할 때보다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저도 우연히 발견한 비법이에요. 세 번째는 주방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 주방세제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름때 제거에 특화된 주방세제를 사용해야 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주방세제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방세제의 역할은 기름을 먼저 불려서 다른 재료들이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일반 백식초면 충분해요. 식초는 산성이라서 베이킹소다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 거품이 생겨요. 이 거품이 배수구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기름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름 덩어리를 산산조각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라 80도 정도의 물이어야 해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플라스틱 배관이 변형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주전자로 물을 끓인 다음 2-3분 정도 식히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재료들의 순서와 비율이 핵심입니다. 아무렇게나 넣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20년간의 경험으로 찾아낸 황금 비율과 순서가 있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재료가 100% 천연 성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환경에도 전혀 해롭지 않아요. 오히려 화학세정제 잔여물을 중화시켜서 더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격도 정말 착해요. 이 모든 재료를 다 합쳐도 2,000원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 사면 최소 10번은 청소할 수 있어요. 30만 원짜리 수리비를 2,000원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보다 경제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잠깐, 이 재료들만 있으면 끝일까요? 사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법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실 거예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배수구 덮개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면 드라이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덮개를 한쪽에 따로 놓아두세요. 나중에 이것도 청소해야 하거든요. 이제 배수구 안을 들여다보세요. 아마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실 거예요. 검은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들이 벽면에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이 모든 게 사라질 거니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과탄산소다 반 컵을 배수구에 직접 부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골고루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몰아서 넣지 마시고 배수구 벽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해주세요. 과탄산소다가 하얀 가루처럼 보이실 텐데 이게 곧 마법을 부릴 거예요. 두 번째로 베이킹소다 반 컵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과탄산소다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리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가루가 섞이면서 배수구 바닥에 하얀 층을 형성할 겁니다.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앞으로 일어날 화학 반응의 준비 단계예요. 세 번째는 주방세제 차례입니다.
주방 세제를 정확히 3번 펌핑해서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너무 적게 넣으면 기름을 제대로 불리지 못해요. 3펌프가 딱 적당한 양입니다. 주방 세제를 넣으면 가루들과 섞이면서 끈적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때 세제가 기름을 미리 불려서 다른 재료들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순간이 옵니다. 식초 3큰술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확 붓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초가 베이킹소다와 만나는 순간 슉슉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거품이 바로 마법의 시작이에요. 산성인 식초와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만나면서 이산화탄소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 거품들이 배수구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기름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분해해내는 거예요. 마치 작은 폭탄들이 터지면서 적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거품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준비하세요. 주전자로 물을 끓인 다음 2-3분 정도 식히면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플라스틱 부품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때 물을 부으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배수구 속에서 펑펑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름때들이 눈에 보이게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이 과탄산소다와 만나면 산소가 더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세정력이 10배로 증가해요. 동시에 이미 부풀어 오른 기름들이 뜨거운 물의 열로 완전히 녹아서 흘러내려갑니다. 정말 한 번의 반응만으로도 10년 묵은 기름때가 사라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이미 80%는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프로의 청소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온상들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해요. 일회용 수세미를 준비해 주세요. 꼭 일회용이어야 해요. 재사용 수세미를 쓰면 오히려 세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꼴이 되거든요. 다이소에서 10개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어요. 먼저 아까 빼놨던 배수구 덮개부터 청소해 보겠습니다. 이 덮개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구멍 하나하나에 기름때와 세균 덩어리가 끼어 있을 겁니다. 특히 구멍 가장자리 부분은 칫솔로도 닦기 힘든 곳이라서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요. 이 일회용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조금 묻혀서 덮개의 구멍 하나하나를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 됩니다. 구멍 안쪽까지 수세미가 들어가도록 살짝 밀어 넣으면서 청소하세요. 놀랍게도 검은 찌꺼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했던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 싱크대 물과 함께 올라와서 우리가 씻는 그릇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덮개 청소가 끝나면 이제 배수구 본체로 들어갑니다.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직접 들어가서 청소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수구 벽면의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배수구 입구 부분의 경사진 면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부분에 기름이 가장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면서 기름이 이 경사면에 계속 묻기 때문이죠. 수세미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수구 고무 패킹 부분이에요. 이 고무 패킹과 싱크대 사이의 틈새가 세균의 최대 온상이거든요. 여기는 물이 고이기 쉽고 청소도 잘 안 되는 곳이라서 곰팡이와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해요. 고무 패킹을 살짝 들어 올려서 안쪽까지 청소해 주세요. 손가락에 수세미를 감싸서 틈새 사이사이까지 문질러 주면 됩니다.
이때 검은 곰팡이나 끈적한 세균막이 나올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배수구 주변의 싱크대 면도 놓치면 안 돼요. 배수구에서 2-3cm 떨어진 부분까지는 물 튀김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배수구 주변에 하얀 물때가 끼어 있다면 이것도 세균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평소에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배수구에서 이렇게 많은 찌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무서움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속은 세균 천국이었던 거죠. 모든 디테일 청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다시 한번 흘려보내 주세요. 이번에는 청소하면서 생긴 세제 찌꺼기와 떨어져 나온 세균 덩어리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물의 양은 주전자 1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배수구가 정말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질 거예요.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고 물이 빠지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 싱크대 청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배수구만 청소하고 수도꼭지는 그냥 지나치실 텐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수도꼭지야말로 우리가 매일 만지고 음식 재료를 씻고 그릇을 헹구는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수도꼭지 끝부분 말이에요. 수도꼭지 끝에는 물이 골고루 나오게 하는 작은 망이 있어요. 이 망을 거품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물때와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물속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계속 쌓이면서 하얀 물때를 만들고 여기에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번식해요. 더 심각한 건 이 거품기 망 사이사이로 들어간 세균들은 일반적인 청소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세미로 문지르고 세제를 발라도 망의 안쪽까지는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세균이 가득한 물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워요. 집에 있는 지퍼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큰 사이즈는 필요 없고 샌드위치 담는 작은 지퍼백이면 딱 좋아요. 지퍼백에 식초와 물을 정확히 1:1 비율로 섞어서 넣어주세요. 식초만 넣으면 너무 강해서 수도꼭지 코팅이 손상될 수 있고 물만 넣으면 효과가 없어요. 1:1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양은 지퍼백의 3분의 1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수도꼭지 끝부분을 이 지퍼백 안에 완전히 넣어주세요. 거품기 부분이 식초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해요. 그 다음 지퍼백 입구를 고무줄이나 끈으로 수도꼭지에 단단히 묶어주세요. 식초물이 새지 않도록 꽉 묶는 게 중요해요. 이 상태로 정확히 2시간을 기다려주세요. 1시간으로는 부족하고 너무 오래 두면 수도꼭지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딱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식초의 산성 성분이 물때를 천천히 녹이고 세균들을 죽여요. 이 시간 후에 지퍼백을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하얀 물때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오고 거품기 망 사이사이의 검은 찌꺼기들도 함께 나올 겁니다. 마치 새 수도꼭지로 바뀐 것처럼 반짝반짝해져요. 이때 중요한 건 마지막 마무리예요. 지퍼백을 제거한 후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30초 정도 물을 흘려보내주세요. 식초 냄새와 떨어져 나온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마른 수건으로 수도꼭지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놀랍게도 물이 나오는 모양도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물줄기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불규칙하게 나왔는데 청소 후에는 고르고 부드럽게 나와요. 이게 바로 거품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신기한 건 물맛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미묘하게 이상한 맛이 났는데 청소 후에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특히 직접 마시는 물의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화학세정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초는 100% 천연 재료라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바로 싱크볼 전체 청소입니다. 지금까지 배수구와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했지만 싱크볼 자체가 더러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깨끗해진 부분들이 다시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싱크볼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특히 모서리 부분과 벽면을 유심히 보시면 미묘한 때가 끼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물때입니다.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튀는 물방울들이 마르면서 남긴 흔적들이에요.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져서 누런 얼룩이 되고 나중에는 하얀 가루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더 심각한 건 이 물때 위에 세균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물때는 거칠거칠해서 세균들이 붙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 번식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그래서 싱크볼 청소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의 문제예요. 일회용 수세미를 새로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아까 배수구 청소할 때 쓴 건 이미 세균이 묻었으니까 절대 재사용하면 안 돼요. 새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조금 묻혀서 싱크볼의 한쪽 모서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소 순서예요.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해요. 만약 반대로 하면 이미 떨어뜨린 더러운 물이 깨끗한 부분을 다시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꼭 수도꼭지 쪽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배수구 쪽으로 내려오면서 닦으세요. 싱크볼의 모서리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여기는 L자 모양으로 꺾이는 부분이라서 물때가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수세미를 세로로 세워서 모서리 라인을 따라 문질러 주세요. 이때 놀라운 광경을 보실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검은 선이 바로 오랫동안 쌓인 세균막이에요. 물때 위에 세균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싱크볼 바닥 부분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배수구 주변은 물이 고이기 쉬워서 세균이 많이 번식해요.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적당한 힘으로 꾸준히 문지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싱크볼 청소할 때는 반드시 물을 조금씩 흘리면서 해야 해요. 마른 상태에서 문지르면 흠집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스테인리스 싱크대는 흠집이 한번 생기면 복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고 청소하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싱크볼과 조리대가 만나는 경계선이에요. 여기는 실리콘으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검은 점들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곰팡이예요. 실리콘 부분은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칫솔모가 실리콘 홈에 들어가서 곰팡이를 긁어낼 수 있거든요. 만약 칫솔이 없다면 이쑤시개에 수세미를 감아서 사용해도 돼요. 이 부분만 깨끗하게 해도 싱크대가 훨씬 깔끔해 보여요. 모든 청소가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뜨거운 물을 싱크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때 물의 온도는 60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뜨거우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싱크대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을 뿌리면서 세제 찌꺼기와 떨어져 나온 세균막들을 완전히 씻어내 주세요. 특히 모서리 부분과 배수구 주변은 더 꼼꼼히 헹궈야 해요.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면 반짝반짝한 싱크대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청소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깨끗한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번 대청소하고 나서 안심하시는데 그러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제가 20년간 청소 전문가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만 신경 써주면 이런 대청소를 자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습관들만 지켜보세요.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배수구 청소 주기입니다. 정확히 2주에 한 번씩 오늘 배운 방법으로 청소해 주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2주라는 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기름이 단단하게 굳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2주 정도면 기름이 아직 부드러운 상태라서 쉽게 제거돼요. 두 번째는 수도꼭지 관리법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배운 지퍼백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평소에 설거지 끝나고 나서 수도꼭지를 마른 수건으로 한 번씩 닦아주세요. 물기가 마르면서 생기는 물때를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의 특별관리법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는 반드시 뜨거운 물을 30초 이상 흘려보내주세요. 차가운 물로 설거지하면 기름이 배관에서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이에요. 설거지하기 전에 그릇에 음식물을 최대한 제거해 주세요. 특히 쌀알이나 면 종류는 배수구에 달라붙어서 썩으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키친타월로 한 번 닦고 나서 설거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세제 사용법입니다. 주방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세제가 많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배관에 달라붙어서 나중에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적당량만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헹궈내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계절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빨라서 배수구 청소를 10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3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계절에 따라 주기를 조절하는 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환기예요. 설거지할 때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어서 습기를 빼주세요.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창문을 닫고 설거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평소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풀어서 배수구에 부어주세요. 완전한 청소는 아니지만 냄새 방지와 가벼운 세균 제거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는 소용없거든요. 온 가족이 설거지 후에 뜨거운 물 한 번 흘려보내기, 음식물 쓰레기 미리 제거하기 같은 간단한 습관들을 공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물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빠진다거나, 미묘한 냄새가 난다거나, 거품이 평소보다 잘 안 빠진다면 바로 청소해 주세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습관들이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되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만 원짜리 수리비를 평생 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는 수리비를 단돈 2,000원으로 해결하는 비법을 모두 공개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중에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시간 날 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싱크대로 가보세요. 배수구 뚜껑을 열어서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매일 사용하던 물이 이런 곳을 지나왔다니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그 충격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저녁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이소 가서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만 사오시면 돼요. 2,000원이면 충분하고, 사실 집에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있다면 과탄산소다 1,000원만 추가로 사면 되죠. 이보다 경제적인 투자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청소하신 다음에 꼭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바로 청소했습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이 시원하게 빠져요. 이런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따라하셨다는 댓글을 보면 저도 정말 뿌듯해요. 70대, 80대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첫째, 가족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더 이상 세균이 가득한 물로 설거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둘째, 경제적으로 엄청난 절약이 됩니다. 30만 원, 50만 원짜리 수리비를 아낄 수 있어요. 셋째,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거예요. 더 이상 싱크대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방법을 배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똑같은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예요. 2주에 한 번씩만 해주면 평생 깨끗한 싱크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생활 꿀팁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 집,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